정말로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9월 16일 오후 3시 30분쯤에 이 카자흐스탄 남성이 창원 진해구 용원동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당시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미터를 날아간 뒤에 이제 도로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심하겠구나라고 느끼셨을 텐데. 그 그림은 이제 지금 이 그림이에요. 예, 지금 나오네요. 네. 예, 아이가 정말 이 백미러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수미터를 날아가서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이 뇌출혈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남성은 이 상황을 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본국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를 했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이 27일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소재 네. 파악에 경찰이 나섰고 네. 결국 범죄를 인정하면서 자수해서 현재 한국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7일 만에 일단 자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지금 뭐 모자와 마스크 뭐 어디거나 다 유행이에요. 이게 잡혀오면 전부 모자와 마스크예요. 저렇게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로 압송이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체포됐을 때 모습 자진 입국했어요. 그래서 자수 형식이라는 건데 체포됐을 때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4일 오후 2시 45분 체포 영장에 의해서 체포.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Простите меня. 김은배 팀장님, 사실 저희 뉴스파이터가 이거 전해드릴 때, 이 사건 전해드릴 때, 이 남성이 본국 카자흐스탄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이거 잡을 수 있을까? 그랬단 말이에요. 27일 만에 자수를 하게 된 배경은 대체 뭡니까, 그러면? 배경이 있습니다. 저 도망간 사람이 불법 체류자예요. 네. 관광비자로 와가지고 1개월짜리 받았는데 이제 초과해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 친누나도 국내에서 불법 체류자로 있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검거가 됐어요. 네. 그것도 있고 또 경찰청에서 저 송환받기 위해서 인터폴 요청도 했고 네. 범죄인도 요청도 했습니다. 네. 물론 알다시피 그 요청을 해도 시간은 걸리는데 네. 아마 그 카자흐스탄에서 좀 압박을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소재도 추적하고 하니까 본인이 못 견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 친누나도 한국에서 불체로 잡혀 있고 네. 자기도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내가 그럼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 해가지고 본인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김기혁 아나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처음 대한민국 땅을 밟은 거예요? 이 카자흐스탄 남성은? 2018년 7월이었습니다. 아하. 그때 당시 이제 관광 비자가 1개월짜리였는데 들어와서 1개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죠. 창원에서 친누나와 함께 계속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친누나와 함께 경남 창원에서 일을 하면서 국내에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머무르다가 이런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거예요. 이래 안 되겠구나 하고 그제서야 본국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걸 김은배 팀장님 자진 입국시키기까지 저 사람을요 경찰들의 수고, 노고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으로 도망가게 되면 찾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에서는 인터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을 통해서 그 소재를 줄이게 되면은 상대국 경찰들이 소재를 찾는 거예요. 압박을 하는데 물론 자국민이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인도를 안 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그 개사관도 아마 힘을 썼을 거예요. 네. 카자흐스탄 한국 개사관에서도 압박을 하고 네. 여러 차례 요청을 하니까 네. 카자흐스탄에서 아마 저 사람에 대해서 소재도 찾고 네. 하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견디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경찰에서는 사실은 외국에 도망간 사람을 인도받기가 힘든데도 네. 불구하고 엄청난 노력했겠죠. 아하. 다행히도 본인이 뭐 자수했다고 하니까 네. 저건 한국 여기 되면 이제 체포를 해서 네.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강성신 변호사님, 이 사람이 경찰서로 압송됐을 때 했던 얘기가 아이와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죄책감 때문에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책감 느끼고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뭐 죄책감, 그리고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하긴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지난 8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네. 피해자 상태를 묻고 문제는 자신의 형량을 문의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형량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면은 네. 자수를 해야 하는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이러한 문의를 했다라고 보이고 네. 일단 이 사람이 뭐 도주치상 그리고 무면허, 대포차 굉장히 많은 어떤 혐의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크리티컬한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누나가 지금 출입국 사무소에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누나가 어떻게 좀 공모를 해가지고 범인을 도피하는데 교사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점도 좀 인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물론 외국인이긴 하지만 네. 속지주의에 의해서 우리나라 형법상에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좀 두려워가지고 아하. 반드시 좀 자기가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처벌받을 거를 두려워서 그리고 자수를 하게 되면은 형량이 낮아질 거를 염두에 두고 아하. 이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동철 원장님, 사실 27일 동안요, 이 사고를 당한 아이의 부모님들은 얼마나 애가 탔을까. 사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 사람 꼭 잡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일이 부모한테는 아주 큰 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국민청원에 청원 게시글을 올렸었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뺑소니를 꼭 잡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누구든 자녀가 이제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상당히 큰 심리적 충격을 받겠지만은 네. 이게 사실은 이 아이가 그 당시에는 뇌출혈로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 때문에 네.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의식이 불명이었었고, 아하.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는 당연히 가지고 그런 있었을 생각이 있을 거예요, 것이고요. 진짜,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면서 극도의 불안함도 같이 가지고 있었을 테고, 네. 그리고 또 국민청원을 또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노가 상당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예를 들면 저렇게 어린 아이가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네. 분노에 대한 부분들이 컸을 것이고, 네. 그러면서 검거에 대한 집착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고 카자흐스탄 사람이고 네. 또 도주를 했었고, 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때 저 아이가요, 여러분께 그때 전해드렸는데, 부모님 가게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렇게 도로에서 난데없는 봉변을 당한 거예요. 저렇게 정말로 의식도 못 차리고 사경을 헤맸을 때 부모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죄책감도 부모님도 세상에 우리 아들이 거기 가게에만 안 왔어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 상태 어떻습니까? 김경 아나운서. 예, 당시에는 뇌출혈로 이제 의식도 회복하지 못하던 상태였는데 네. 다행히 의식을 찾았고요. 아하. 그리고 현재 대화가 가능한 상태고 네. 초반에는 사실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현재는 기적적으로 이제 걸을 수도 있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그 아들의 건강이 기적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세상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건 기적이고요. 부모님의 기도의 힘이 정말로 이 아이를 살린 거예요. 정말로 의식이 돌아왔고요. 지금은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답니다. 얼마나 부모님이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 꼭 잡아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한 바람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나쁜 남성, 천인공날 남성 임방글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까? 네,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우리나라 법이 당연히 적용이 되고요. 우리 현행법상 지금 교통사고를 내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도주치상죄,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을 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면허가 없이 운전을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그 외에 이게 또 대포차예요. 네.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4개의 범죄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저 당시 사고를 냈던 차량 보면요. 우리 후방을 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뭐 사이드 미러라고 합니다만 차 옆에 붙어 있는 사이드 미러에 아이가 치였는데 보세요. 저렇게 사이드 미러가 옆 거울이 저렇게 축 늘어질 정도로 아이를 받았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이가 받았을 충격이요.
그런데 아무런 구호조치 않고 자기 나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저 사람이요, 이 범죄도 나쁘지만요, 자기 나라 카자흐스탄한테도,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못할 짓을 한 거예요. 카자흐스탄에 대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 나빠질 뻔했잖아요. 어쨌든 자수를 해서 이제 죄값을 치러 대한민국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정말로 앞서 자기가 본인이 말한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고 아이와 부모님한테, 그 부모님한테도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달게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